지난 영상에서 급등주 매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급등주의 상승 재료가 현실성이 없으면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센코라는 종목을 예로 들었습니다. 둘째, 급등주의 상승 재료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매출로 연결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면 매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박셀바이오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5일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20일선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데 저는 20일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급등주의 상승 재료가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 강력한데 그 재료로 매출이 곧 발생된다면 5일선이 깨지건 20일선이 깨지건 기술적 분석과 관계없이 그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플로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어플로우의 일봉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5일선, 20일선, 60일선을 모두 이탈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이런 종목은 무조건 매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과는 반대로 월요일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기술적 분석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임박한 종목은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월요일의 폭락은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너무 오래돼서 못 찾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쯤 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 당시에는 동원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연탄을 만드는 탄광 관련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자원 개발 관련 사업을 했는데 남미에서 커다란 유전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르헨티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확실한 것은 자료를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전 발견은 당연히 큰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페인어로 된 신문 복사본과 그 신문의 기사를 번역한 번역본이 모든 증권사에 팩스로 전송되었습니다. 그 번역본의 내용은 동원이라는 회사가 남미에서 발견한 유전은 사실상 경제성이 없어 쓸모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증권사에서는 가격 불문하고 앞다퉈 주식을 다 팔아치웠고 그날 주가는 당연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그 스페인어 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동원이라는 회사가 발견한 유전의 경제성이 매우 크다는 기사였습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아무도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고 그래서 그 번역본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하지 못하고 급한 김에 그 번역본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그런 엉터리 팩스를 보냈는지 밝히려고 했지만 결국은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이유는 누군가가 동원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문기사 내용을 왜곡해서 증권사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오플로우가 월요일에 14%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그 폭락 과정이 20년 전 동원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던 과정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오플로우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글을 블라인드 사이트에 올린 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그 글을 퍼나른 것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오플로우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물량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물론 저 혼자 상상을 한 것이니까 정말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느 분께서 댓글에 5일선과 20일선의 의미를 물어보셨습니다. 여러 기준이 있을 텐데 왜 하필 5일선과 20일선을 기준으로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토요일에도 증권 거래를 하던 시절에는 6일선과 25일선을 사용했습니다. 6일선은 일주일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25일선은 한 달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증권사도 토요일에는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이 5일이 되고 한 달이 2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5일선과 20일선을 사용합니다. 5일선은 5일 동안 거래된 평균을 말합니다. 즉 투자자들이 일주일간 매수한 평균 가격입니다. 만약 5일선이 5만원이라면 투자자들이 일주일간 매수한 평균 가격이 5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의 심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를 5만원에 샀는데 가격이 6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본전인 5만원에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지 않을까요? 계속 이익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낸 상태에서 팔고 싶지 본전인 5만원에는 팔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전인 5만원에는 잘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지지선으로 작용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를 5만원에 샀는데 가격이 4만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본전만 오면 팔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4만원에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5만원에 도달하면 사람들이 본전이라도 찾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만원이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21선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5일선은 일주일간 매수를 한 사람들이 심리를 나타내는 선이고 21선은 한 달간 매수를 한 사람들이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난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본전에는 팔고 싶지 않기 때문에 5일선이나 21선은 잘 깨지지 않는데 만약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손해를 보는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전이라도 되면 팔겠다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5일선이나 21선을 뚫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깨지면 팔고 21선이 깨지면 파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5일선과 21선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이어플로우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도자료의 핵심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메드텍 다이브라는 학술지에 인슐린 펌프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웨어러블 제품의 붐에 힘입어 2021년에 인슐린 펌프를 채택하는 수치가 21% 올라갈 것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마침 회사에서 번역본까지 제공했으므로 원문과 번역본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료 분야 투자 전문 금융기관 리링크 파트너스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슐린 펌프 채택이 기존 예상치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메드트로닉, 인슐렛, 그리고 텐덤 다이어비티스와 같은 기업들의 시장 내 위치가 변화한 것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텐덤 다이어비티스는 인슐린 펌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일회용 제품이 아니고 일정 주기로 카트리지 등을 교체해주는 반영구적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에 비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싸서 약 5,000불, 우리 돈으로 6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 사용자는 2021년에 약 21%, 2022년에 약 17%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기존의 리링크 파트너스가 예상한 10%대 수준의 성장률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업계의 논평뿐만 아니라 최근의 금융보고서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인슐린 펌프의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펌프와 연속 혈당 측정기 제조사 모두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목표로 삼고 있는 시장, 하지만 아직 크게 침투하지 못한 초대형 시장인 제2 당뇨 분야에서 웨어러블 펌프의 빠르고 강한 성장을 이번 조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 리포트의 간단 요약입니다. 만약 본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